안녕하세요. 꿈꾸며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살고 있는 마인드 디자이너 황도원입니다. 저는 현재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봉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퀀텀 드림의 단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오랜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는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이 거의 없어요. 남들에게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언니에게는 그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도 않고 표시도 잘 내지도 않고 언제나 밝게 헤쳐나가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언니를 보면 새로운 모습, 더 발전하는 모습, 또 무언가 매일 배우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 허투루 살았던 시간 없었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건, 사고도 무지하게 많았지만 제게는 살아온 경험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지혜가 되는 시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동창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참 작은 외모에 조용하고 굉장히 순했던 아이였어. 현재 이 이야기를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네가?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저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어릴 땐 말도 없고 존재감조차 없는 아이였습니다. 남 눈치도 많이 보고요. 어둡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늘 주눅이 들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가난했고 결핍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늘 눈치를 봐야 했고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았고요. 능력 없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수많은 사건의 연속인 삶을 살면서도 잘 살고 싶었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삶은 제게 안 된다면서 장애물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아 덤벼봐라. 누가 쓰러지나 한번 보자. 라는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심하게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깨우치면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며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퀀텀 드림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동기도 됩니다. 내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나는 성장하고 더 큰,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느 한순간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생이 나에게 주는 교훈의 방법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들었고요. 때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해야 했다고 얘기해야 했고요. 실망하고 지치고 깨지고 찢어지고 또한 작은 성취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달려주면서 용기를 내보라고 용기를 함께 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를 내는 모습에 힘이 납니다. 그분들이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많은 분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매달 퀀텀 드림쇼 강연가 분들의 삶을 공유받을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고요. 함께 응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퀀텀 드림쇼의 슬로건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가 됩니다. 당신의 꿈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성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독서 광이었습니다. 한시도 손에서 책을 떼놓지 않고 밤에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서 책을 보다가 아빠한테 혼나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책 속의 세계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 책 안에서는 전 세계와 우주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 강사가 된 건 20살 때부터였는데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학생이 시험지를 보고만 있으면서 가만히 그 시험지를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무룩하게 앉아있길래 제가 옆에 앉아서 그냥 본문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눈빛이 반짝반짝대면서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아, 그 내용이 이제 그때서야 몰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해준 거라고는 딱 하나였어요. 소리 내서 읽어주는 거. 근데 그 작품이 춘향전이었거든요. 정말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 글자는 우리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 그 말을 글자로 옮긴 거라는 걸 우리가 잊어요. 그래서 글을 독해할 때 그냥 흰 거는 종이, 그리고 검은 것은 글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은 뭐뭐에 좌우되지 않고 뭐뭐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아무 어조를 안 넣었죠. 이 문장에서 어디가 핵심어일까요? 네, 뒷부분이죠. 왜요? 이게 말로 하면 너무 쉬워요. 가격은 이런 거에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뒤에 거가 중요하다는 게 강하게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딱 와요. 자, 이렇게 글을 보면서 바로 소리로 변화하는 능력은 언제 길러지냐면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들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줄 때 그 눈으로 아이가 책을 보고 귀로는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길러지게 돼요. 근데 하지만 어릴 때 안 했더라도 이렇게 문맥 독해 훈련을 하면 가능해집니다. 오독비법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국어를 읽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5가지로 읽으면 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건 5가지로 글을 읽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주는 건데요.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비문학이라고 하고 시나 소설 등을 이제 문학이라고 합니다. 비문학이나 문학을 읽을 때 구조독해다 뭐다 방법이 많고 저도 구조독해를 가르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 독해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글쓴이가 강조하는 강조점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오독비법은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냥 감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글을 정확히 읽고 그리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 이외에도 오독비법을 통해서 글을 읽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맥 독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독비법의 문맥 독해 부분을 통해서 글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안플랜 코치 이현미입니다. 동안플랜 코치라고 하니 젊게 보이는 동안을 생각하시고 기대 많이 하셨죠? 젊게 보이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저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와드리는 동안플랜 코치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삶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심한 장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활발한 제가 통증으로 운동도 못하고 2년 동안 아빠의 도움으로 학교가 끝나면 침을 맞으러 다녔습니다. 고3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여름방학 때 찾아온 톱으로 발가락을 자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내고 사지마비가 되어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19살에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은 제가 신나게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마다 나타났고 제 삶의 어두운 터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싸움하면서 저는 웃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분들만 행복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의 행복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느끼고 감사하는 것도 행복이죠. 저는 행복이 희망적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제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변화입니다. 투병으로 공부 시간이 적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전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회계 전공 후 시골집 가까운 새마을 금고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IMF가 발생하여 엄청난 고금리로 사람들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드는 IMF 속에서도 부자는 돈을 많이 벌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때가 제 나이 29살, 결혼도 하지 않은 29살의 나이에 잘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내었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돈에 미친 세상을 보고 더 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계획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 6개월을 쉬면서 저는 우연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시설에서 회계사무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삶을 보면서 임종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친 세상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변화는 저에게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잠시 멈추고 내 옆에 있는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멈추고 바라봐 주는 것부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는 도전과 희망입니다. 2018년에 7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고 회복기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독서와 다양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강연자가 되는 것이 내 미래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기억되기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열정과 사랑을 가진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나를 변하게 해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더라고요. 코칭은 저를 돌아보고 치유하며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동안 플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동안 플랜은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안개 속에 계신 분들,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 5년, 10년 동안 플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의미와 가치 있는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안 플랜 이현미가 돕겠습니다. 멋진 동안 플랜으로 여러분과 행복한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얼굴도 동안으로 만들어지겠죠? 여러분의 동안 플랜 코치 이현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 나는 보석이다 주인공 홍윤옥입니다. 나홀로 비즈니스 1인 기업가, 무자본 창업을 하기 위해 크다야 8기 큰 부자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자는 롭 무어의 조언대로 하고 싶은 것을 결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내 삶을 경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 순간 깨어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 제품을 사랑합니다. 30년 동안 만물박사 신랑이랑 중고 매입과 수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돈도 벌 수 있는 내 이름은 소통 냉장고입니다. 새 것을 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큰 돈을 법니다. 마음이 고운 고객님은
냉장고 문에다 가족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음료, 먹고 싶은 거를 모두 적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파란색으로 작게, 자제해 주길 바라는 음식은 노란색, 중간 크기로, 짧은 시일 내에 끊길 바라는 음식은 빨강색으로 크게 써줍니다. 가족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사랑한다는, 고맙다는, 직접 매일 하기에는 닭살 돋는 사랑 표현도 스티커로 붙여놓습니다. 전달 사항이나 가족 생일 등 행사도 예쁘고 유쾌하게 표현해 놓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통 냉장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에게 참 잘했어.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거울 보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행복한 경험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어도 항상 모자라지요? 소통 냉장고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소통 냉장고입니다. 우리나라 집집마다 소통 냉장고가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찾아서 함께 성장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운이 좋은 마음을 나누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건강 디자이너 홍윤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1인 기업가 건강 디자이너 이은자입니다. 전 세계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28살에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첫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수산업 도소매를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둘째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는 시어머니께 맡기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같이 장사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피곤하고 지쳐있던 저는 밥 먹고 일하고 자고 365일 내내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후 우울증으로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하면서 약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하면서 힘들어할 때 친정언니가 아침마다 챙겨준 허벌라이프 세이크 식사와 영양 제품을 꾸준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시들어서 죽어가던 꽃이 다시 살아나듯이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영양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겪은 대로 산후 우울증에서 건강하게 된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버튼을 달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디자인해주는 건강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로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온 코로나로 50대 남자 갱년기와 50대 여자 갱년기가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서로 경제적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확신과 인생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예뻐지고 같이 하는 고객님도 많이 건강해져서 활력이 나니 너무 좋습니다. 건강 디자이너 하는 제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먹은 저는 남편과 아이들은 물론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간 사랑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뀌자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건강의 자유를 돕고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제가 도우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 공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